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최근 날이 더워지면서 특정 부위에서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땀이 과도하게 나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 이 다한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올 메디컬 허브의 김고은 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주변에도 이 다한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던데요. 다한증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더울 때 흘리는 땀은 기화열로 체표면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운동 후에 나는 땀은 상쾌한 느낌을 주어서 젊은 사람들은 땀 흘릴 때까지 운동하는 것을 즐기기도 하죠. 깜짝 놀랐을 때에도 땀이 나는데 이러한 발한 현상은 모두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땀샘을 자극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정도보다 훨씬 많은 정도의 땀이 나거나 남들은 땀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땀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또는 감염증 등 전신의 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일시적인 다한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원인 질환이 좋아지면 다한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다한증은 특별히 다른 원인 질환 없이, 즉 아무런 이유 없이 땀이 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원발성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원발성 다한증은 생각보다 흔해서 많게는 전체 인구의 10%까지 된다고도 하지만 대개는 100명 중에 1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별히 다른 원인 없이 일반적으로 좀 체질이 그래서 땀이 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대사에 문제가 있어서 땀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다한증이 특정 부위에 땀이 많이 나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위에 특히 땀이 좀 많이 발생하나요? 대부분의 원발성 다한증은 어려서 발병을 하게 되는데요. 대개 10대 초반에 초등학생 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0 내지 30대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한 부위는 손, 발, 겨드랑이나 얼굴입니다. 중년 이후에서 음식을 먹을 때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맵거나 시고, 단맛 같은 그런 음식 등을 먹을 때 심하고 특히 인중을 포함한 입과 코 주위라던가 두피에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한증은 미각 다한증이라고 부르는데 음식을 먹는 상상만으로도 땀이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한증은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서 땀이 나는 현상으로 국소성 다한증이라고 부릅니다. 이와는 달리 얼굴부터 몸통과 다리, 이렇게 전신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경우는 전신성 다한증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이런 전신성 다한증은 국소성 다한증에 비해서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심하지가 않고 주변의 온도가 높거나 질병 상황에 의한 것일 경우를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특정 부위만 땀이 많은 경우가 있고 이제 전신에 좀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군요. 그런데 다한증과 액취증 이 두 가지 질환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거라고요? 네, 다한증은 말 그대로 손, 발, 겨드랑이 등 일반적인 땀을 만들어내는 에크린 땀샘이 분포하는 곳에 과도하게 땀이 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으로 자율신경계 이산 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특별하게 존재하진 않지만 정신적인 긴장 상태에서 보다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액취증 환자의 50 내지 60% 정도에서 다한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액취증은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이 피부 표면의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악취를 유발하는 증상을 뜻합니다. 보통 사춘기에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증상이 확인되면 이른 시일 내에 치료받는 것이 컴플렉스로부터 보다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다한증을 겪게 되면 정말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다한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약물 치료, 교감신경 절제술, 땀샘 지방흡입술, 보톡스 시술, 이온 영동 치료, 바르는 연고 치료, 레이저 시술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치료 방법을 보시면은 교감신경 차단하는 방법, 그리고 보톡스를 이용하는 방법, 이온 영동 치료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감신경 부분 절제술은 손발로 이어지는 신경을 절제하는 시술로 이 방법은 손발에 땀이 안 나는 효과가 확실하고 또한 한 번 시술하면 그 효과가 거의 영구적으로 지속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보상적으로 다른 부위에 땀이 나는 보상성 다한증이라는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다한증 치료법으로 보톡스요법이 있는데요. 이 시술은 땀이 많은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해서 땀샘에 분포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고 땀 분비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흉터가 남지가 않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시술 시간은 10 내지 15분 내외로 1, 2주가 지나면 땀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효과는 약 6개월 정도 지속이 됩니다. 다한증이 심해지는 여름을 앞두고 시술하면 여름 한철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초봄 무렵 시술받는 것이 가장 추천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온 영동법은 정기적 장치를 통해서 미약한 전류를 흘려주면 전기에 의해 분해된 이온 물질이 피부 속으로 투과돼서 땀구멍을 막아 땀을 억제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치료법으로 일반적으로 통증이 없고 손이나 발이나 이렇게 국소적으로 선택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혈관 분포가 없는 국소 부위에도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이 부담스럽거나 거부감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고 잠깐 동안의 치료로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효과가 다소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꼭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네. 좀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좀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좀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술, 커피, 홍차, 콜라, 녹차 이렇게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는 땀 분비를 다소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뜨거운 음식이나 강한 향신료도 땀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비만 또한 땀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땀으로 배출된 체내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평소 땀 흡수와 땀 배출이 잘 되는 기능성 의류를 입어서 피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샤워를 자주 하고 샤워 후에는 겨드랑이 부위를 잘 건조시키고 또한 겨드랑이 털이 많으실 경우에는 제모를 하고 파우더 등을 사용해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다한증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름철 땀이 유독 많이 나는 경우 첫인상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마련이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낄 정도로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오늘 전해드린 정보 참고하셔서 산뜻하게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